티몬이 은행에서 정산해주지 못할 경우에 대출금 상환권이 온라인 썰레드럭에 적용되면서 연체 즉시 8%대 고금리가 적용되면서 3개월 이상 연체 시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티몬과 이메프, 인터파크 3사의 이 셀러들이 6만 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인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티몬 이메프 판매자 정산과 지금 고객 결제가 지금 제대로 되지도 않고 환불도 불가되고 있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 티몬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티몬과 이메프의 모기업인 큐텐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큐텐은 국내에서 G마켓을 창업했던 1세대 구영배 대표가 2009년 G마켓을 이베이에 매각한 다음에 2010년도에 싱가포르에서 설립한 전자상거래 기업입니다. 2022년과 2023년도에 티몬과 이메프, 인터파크를 지분교환 방식으로 차례로 인수하였고 올해 들어서는 미국의 텐모라고 불리는 위시와 국내 AK몰 등을 연속적으로 인수하면서 그 세를 불려나오고 있었습니다. 큐텐이 인수했던 기업들은 하나같이 10년 이상 영업적자와 자본 잠식에 놓였었던 기업들이었는데요. 큐텐이 이런 기업들을 인수했던 표면상의 목적은 큐텐의 글로벌 물류망을 이용해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시장을 선점한다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큐텐의 자회사인 물류 전문기업 큐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시키기 위해서 무리한 인수합병을 계속해왔고 결국 자본이 유동성 문제가 생기면서 큐텐 글로벌과 UMF에 이어서 이번에 티몬까지 대규모로 대금 정산과 고객 환불, 불능 사태까지 터지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이 티몬과 IMF의 콜센터는 연결이 좀 불가능한 상태고요. 모바일 챗봇 서비스는 대기 인원만 3,000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카드 결제를 담당하는 페이코 등 이 PG사들이 업무 중단으로 현재는 여행 상품을 포함해서 일반 상품들의 카드 결제나 환불 모두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소비자들이 좀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티몬과 IMF 사태의 피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판매자들 같은 경우에는 판매 대금 정산이 2주 전부터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일단 큐텐 측에서는 판매자들에게 지금 연이율 10%의 지연이자와 지원금액의 10% 추가 포인트까지 보상안으로 제시하면서 이달 말까지는 정산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이후로도 현재까지 업체별로 개별 공지를 통해서 약속한 정산 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서 사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그 보상안 중에는 이를테면은 큐텐의 주식으로 지불한다 이런 조건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좀 현실화가 조금 더 어려운 그런 제안들이 좀 많이 좀 포함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현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여행업계의 피해가 가장 심각한 상황인데요. 하나투어, 모두투어, 교원투어, 노란풍선 등 국내 주요 여행사들이 이 티몬과 이메프를 통해서 상품 판매를 해오다가 지금 중단을 했는데 지금까지 피해 금액만 하더라도 하나투어가 한 80억, 모두투어가 한 70억 등 국내 여행사들의 피해 규모만 약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역시 본격적인 휴가철에 맞물려서 여행 상품이나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들이 이 구매 상품들을 취소하면서 휴가 일정이 차질이 생기고 있는데요. 또 거기다가 결제한 금액조차도 환불이 되지 않고 있어서 금전적으로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여행사들의 경우에는 고객이 직접 팀원 측에서 환불을 받아서 다른 상품을 재구매하도록 안내하고 있어서 소비자 피해만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작년에 해외여행 아니면 국내 여행 갔을 때 티켓몬스터를 많이 이용했는데 여행 상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티켓몬스터가 인프라도 강하고 그동안에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핫딜 판매를 해왔기 때문에 더욱더 큰 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일부 로펌들이 티몬과 이메프의 피해 기업들에게 회사의 파한에 대비해서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집단 소송에 참여하라고 안내하고 나설 정도로 지금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정작 큐텐과 티몬의 인수합병을 승인했던 이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업체 위정산 문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 문제라서 이 부분은 공정위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하면서 발을 빼는 모습이라서 해결이 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실 공정위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좀 부실한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다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조금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판매자들과는 달리 이 소비자들은 개별 소송으로 대응하기에는 법무 비용이나 이 시간상의 문제로 직접 해결하기에는 더욱더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태를 키우게 된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 티몬과 IMF의 정산 방식과 결제 안정성 문제인데요. 티몬 IMF의 경우에는 경쟁 이커머스 업체들과는 굉장히 좀 다른 차원의 이런 결제와 정산 방식을 지금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현재 티몬의 경우에는 판매자들이 상품을 판매한 당월 마지막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한 40일이 지난 다음에 저 대금을 정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늦죠. 거기다가 IMF의 경우에는 판매 기준으로 D 플러스 2개월, 즉 판매한 다음에 두 달 뒤 7일에 정산을 해주고 있어서 판매자들이 평균 2개월 뒤에야 판매 대금을 정산받을 수 있는 소위 77일 결제라 불리는 매우 늦은 정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네이버나 11번가 지마켓, 롯데원 등 국내 대부분의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고객이 상품을 받고 구매 확정 버튼을 누르면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 바로 판매 대금이 정산되는 일주일 이내 정산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고 안전하게 지금 대금이 결제를 완료할 수 있다는 거고요. 뭐 쿠팡의 경우에도 직매입인 로켓 배송 같은 경우에는 2개월 뒤에 정산이 되지만 티몬, 리머프 같이 판매자들이 직접 배송하는 위탁 판매 방식은 배송 완료 후 70%는 한 달 내에, 30%는 두 달 내에 정산하는 방식이어서 티몬과 IMF의 판매 대금 결제일이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 중에서 가장 느린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느린 이런 결제 기간 때문에 이 사이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항상 있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대금 정산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바로 안전거래 문제입니다. 뭐 앞에서 얘기한 네이버 쇼핑이나 11번가 지마켓 또는 하다못해 중고거래 사이트인 이 중고나라에서조차 에크로스라고 하는 안전거래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대금을 일정 기간 보관하고 있다가 이 구매자가 뭐 안전하게 받았다는 사인을 내면은 정상거래가 되었다고 판단해서 대금을 지급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이런 방식이 이미 10여 년부터 적용되고 있었는데 티몬 EF의 경우에는 이런 안전결제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고객의 구매 대금을 회사에서 직접 보관하고 있다가 정산하는 방식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타사 대비해서 안전판이 부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티몬과 IMF는 고객의 구매 대금, 그리고 또 이 납품업체한테 이 제공해야 될 이 판매 대금을 이 수개월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하면서 인터파크, 위시 같은 이 그동안에 큐텐이 M&A를 했던 그런 기업들의 인수대금으로 일부 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이번에 대금 미지급과 고객 미환부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비로소 안전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티몬과 IMF의 재무 상태를 잠깐 보면은 양상 모두 누적 적자가 엄청나게 커져서 지금 자본 잠식 상태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티몬과 IMF의 영업 적자 확대에는 앞서 얘기 드린 대로 모회사 Q10과 이 Q익스프레스라는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전문 물류 기업을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교두보로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나스닥에 지금 Q익스프레스를 약 10억 달러, 하나로 1조 3천억 이상의 규모로 상장을 해야지만 그동안에 인수합병을 해왔던 많은 기업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지분 가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지분 가치를 위해서 결과적으로 큐테는 이 티몬이나 UMF 그리고 그런 자회사들의 거래 규모가 높아질수록 나스닥 상장이 유리해지기 때문에 작년부터 많은 마케팅 비용을 쏟으면서 영업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도 매출 증대에 이 전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한 비용이 바로 양사의 자금 상태에 더욱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봅니다. 티몬과 IMF는 큐텐의 인수되기 이전부터 갚아야 할 빚이 자기 자본보다 훨씬 큰 자본 잠식 상태였었는데요. 티몬의 경우에는 이미 2017년부터 자본 잠식 상태였고요. 2022년에 유동자산이 1,309억 원, 유동부채가 7,19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총액이 마이너스 6,386억이었고요. UMF는 23년 말 기준으로 유동부채가 3,098억, 그리고 유동자산이 617억으로 17억이고, 이 자본총액이 마이너스 2,398억에 달하고 있어서 둘 다 현재 매우 심각한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특히 티몬은 지난 4월에 제출해야 될 이 감사 보고서조차 아직 제출하지 못할 정도로 자본 잠식이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해진 게 아니냐 그런 시각이 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태를 부른 원인은 단순한 단기 유동성이기가 아니라 큐텐이 최근 인수한 이 5개의 국내외 기업들이 1조가 넘는 자본 잠식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5개 사 모두 창업 이래 단 한 해도 영업 적자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작년 한 해에만 티몬, 이메프, 인터파크 3사에서 합계 2,500억 이상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을 정도로 만성적인 적자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 극복의 근본적인 돌파구인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번 사태로 기업의 신뢰도까지 바닥으로 떨어져서 이번 사태의 유일한 해결 방법이었던 Q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역시도 더욱 멀어졌기 때문에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 전망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더해서 지금 티몬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검색어 1위가 상품 검색이 아니라 회원 탈퇴라는 사실은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더라도 이미 멀어져 버린 소비자들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이 무엇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되어서 한 차원 높은 단계의 위기가 또 새롭게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럼에도 현재 티몬, 이메프 두 회사의 이용자 수가 무려 869만 명에 달하고 있고요. 월간 거래액이 1조액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피해는 물론이고 판매자들까지 대규모 연쇄 피해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인데요. 티몬이 올해 1분기 거래액이 1조 8천억,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했고 이메프의 경우에도 1분기에 8천억을 넘어서서 이 두 기업만 하더라도 연간 거래액이 10조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태가 판매자와 소비자뿐이 아니라 금융권으로까지 번지지 않을까 업계 내부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우려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뭐 보험이라도 들고 있긴 하지만 이것들은 일부 대기업들 판매자들 중심이고요. 상대적으로 이 대기업 판매자들 경우에는 이 충격이 덜한 반면 중소기업들이나 이 개인 셀러들의 경우에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만 대금 정산이 지연될 경우에 연쇄 파산이 우려되는데 문제는 티몬과 이메프, 인터파크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셀러들이 무려 6만 개 업체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사태가 빠르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내 판매자들의 연쇄 부도와 이들에게 상품을 공급해온 도매업체들, 운영자금을 공급해온 금융권까지도 연쇄적으로 커다란 위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몬 EF 미정산 대란은 지금 컬처랜드, 해피머니 같은 상품권 업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천억 대 이상의 피해를 안겼던 2021년도에 머지포인트 사태보다 더 큰 페이 대란이 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티몬 사태가 상품권 시장으로까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티켓몬스터라는 이름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티몬은 다른 어떤 온라인 플랫폼보다 상품권과 모바일 티켓 등에 특화된 플랫폼이었기 때문인데요. 거기다가 이번에 티몬이 자금 부족 문제를 상품권과 티몬 캐시 등을 비정상적인 높은 할인율로 판매해서 현금을 확보하겠다는 돌려막기 방식을 썼기 때문입니다. 판매업체들이 티몬에서 대금 정산을 못 받게 되니까 이 티몬에서 상품권을 판매했던 메가커피, 백다방, 컴포즈커피 같은 이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기프티콘을 구매해서 소비자들이 지금 그 사용처에서 사용도 못하고 환불도 못하는 경우도 발생 중이고요. 또 티몬에서 특가로 팔았던 배달 대행 플랫폼 요교 상품권은 요교 측에서 사용할 수 없게 막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요교 측에서는 티몬 측에서 먼저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커다란 피해가 예상되는 곳이 바로 컬처랜드, 해피머니 등 이 문화상품권인데 티몬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구매한 상품까지도 국내 가맹점들에서 사용이 거부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최근에는 상품권 테크, 즉 상테크라고 불리는 이 티몬이나 해피머니, 티몬에서 이 해피머니 상품권을 핫딜로 한 7.5%좀 낮은 가격으로 할인을 받아서 수백만 원 이상을 구매한 다음에 포인트 교환 사이트에서 뭐 네이버페이나 현대카드, H포인트 등으로 교환해서 사용하거나 현금화해서 이익을 남기는 재테크가 유행 중입니다. 뭐 100만 원을 사면은 한 5만 5천 원 정도 그 정도의 뭐 이익이 남는다라고 해서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이번 사태로 해피머니는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단되고 있고 환불도 불가능한 상태라서 소비자들의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고요. 해결이 늦어질 경우에 해피머니는 이 판매된 대금을 제대로 팀원에서 정산받지 못할 경우 부도의 위험성까지도 지금 뭐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이 해피머니에 비해서 피해가 덜한 컬처랜드 역시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어서 이 상품권 시장 전반에 머지포인트 사태보다 더 심각한 이 팀원발 태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이외에 티몬의 이 선불카드, 이 티몬의 선불카드도 역시 이 티몬 캐시라고 불리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난 7월 9일에 얼마 전이었죠. 티몬에서 티몬 캐시를 무려 10%나 할인된 가격에 핫딜로 수많은 고객들에게 판매했는데 현재 환불이나 다른 포인트로 전환도 불가능하고 티몬 판매자들도 줄줄이 쇼핑몰을 폐쇄하고 있는 중이라 사용처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이버페이나 쿠팡페이 등 보통 선불금 캐시 할인율이 3%대인 반면 티몬이 10%대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티몬 캐시를 팔아서 수많은 고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티몬 캐시는 일부 금액만 지급 보증이 돼 있어서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발생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권으로도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KB국민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이 시중은행들이 유미프와 팀원 판매자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산 대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선정산 대출이란 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한 셀러들이 판매한 상품의 대금을 결제일 전에 금융권에서 대출 형태로 먼저 지급하고 해당 업체의 정산일에 은행이 전자상거래 업체로부터 정산금을 대신 받아서 자동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인데요. 판매자들이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정산받기까지 일부 업체들, 티몬 같은 업체들의 경우에는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온라인 셀러들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된 그런 상품입니다. 예전에는 물건 납품 대금으로 현금 대신 3개월 또 6개월짜리 어음이 남발되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유통기업들이 파이낸스 자회사를 만들어서 유통업체들은 납품업체에게 이 상품 대금을 어음으로 주고 바로 옆방에서 어음을 즉석에서 매입해서 10% 이상 할인을 해서 현금으로 바꿔주면서 많은 이익을 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는 그런 행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큐텐 계열사 플랫폼을 대상으로 선정상 중단에 나선 가장 중요한 이유가 큐텐 계열인 UF와 팀원의 대금 정산 지원에 문제가 불거지면서 담보로 잡았던 이 판매자들의 정산금의 회수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인데 팀원과 UF 선정산 제휴사인 국민은행과 SC제일은행이 서비스를 중단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선정산 대출 상품은 국민은행이 한 5.75%, 제일은행이 5.43%의 고정금리를 받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이미 한두 달 전에 티몬과 IMF 셀러들에게 실행된 선정산 대출금 같은 경우에는 티몬이 은행에서 정산해주지 못할 경우에 대출금 상환권이 온라인 셀러들에게 적용되면서 연체 즉시 8%대 고금리가 적용되면서 3개월 이상 연체 시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티몬과 IMF, 인터파크 3사의 이 셀러들이 6만 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두 달의 연체만으로도 수천 명 이상의 신용불량자가 양산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하게 사태를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면에서 지금 청와대까지도 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을 정도로 지금 상황 자체는 그렇게 쉽지 않게 등록되고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금융권에서도 이제 팀원 UF로 끝이 날지 아니면은 최근에 그 11번가처럼 많은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사실은 유동성에도 위기를 겪고 있고 또 이제 상장도 못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팀원 UF로 시작을 했지만 이 전자상거래 업체 전체적인 그런 이 작은 경색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낳고 있어서 이 온라인 셀러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더 큰 경각심과 주의가 좀 필요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